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3일 월요일 오후 4시 31분입니다. 어제 영상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어떤 위로의 말씀들 잘 봤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일일이 리플을 달아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그 강아지 병원, 그 동물병원 갔다 왔는데 이제 수의사하고 어떤 안락사에 대한 이런 절차나 뭐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하고 서로 어떤 뭐 합의, 뭐 의견 교환, 이런 거 잘 하고 왔습니다. 이 정도 상태면은 안락사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라고 이제 수의사도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곧바로 뭐 얘를 어떻게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상태 봐가면서 그죠? 상태 봐가면서 오늘은 어젯밤에 잘 자더니 오늘은 또 그럭저럭 컨디션이 좀 괜찮아 보여서 그냥 일단 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편안하게 자고 있죠. 평상시 같으면 영상 녹화하니까 좀 깨워갖고 얼굴 좀 들어보라 하고 싶은데 지금 뭐 곤히 잠들어 있어가지고 제가 뭐 깨우긴 좀 뭐하고요. 하여튼간 상태 봐가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목요일 밤에 밥 먹고 나서 지 의지로 밥 먹은 건 한 목요일 점심쯤 밥 먹고 나서 목요일 저녁부터는 지 의지로 밥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요일 밤부터 해서 지금 목, 금, 토, 일, 월이죠. 거의 뭐 일주일 가까이 지금 지 의지로 밥을 먹지는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희망이 별로 안 보인다 일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그래서 뭐 강제로 뭐 입에다가 막 하여튼 밥 쑤셔 넣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언제까지나 뭐 이렇게 계속 뭐 그렇게 진행이 될 수는 없겠죠. 밥을 지가 먹어야 살이 찌고 그러는 건데 하여튼 중요한 건 자기가 살려고 하는 의지인데 일단 뭐 자기 의지가 별로 일단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뭐 강아지 보면서 요즘에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뭐 주식에도 연관이 되는 투자에도 연관이 되는 이야기고 하여튼 이게 그 하늘의 뜻이란 게 있나 보다. 이게 내 노력으로 되는 거는 조금 좀 제한적인 것 같다 모든 일이. 그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 뭐 이런 교훈들이 뭐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는 뭐다 어떤 나의 시기가 오거든요. 나의 시기가 올 때까지 꾹 참고 이 타이밍을 잘 노려야 되겠고요. 뭐 투자를 하든 뭘 하든지요. 그리고 그 만약에 이제 나의 타이밍이 아니다 그러면은 너무 어떤 대세에 혹은 뭐 하늘의 뜻에 개기지 말고 좀 약간 순응하는 것도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좀 많이 느낍니다. 이래저래 하여튼 요 몇 년 사이에 하여튼 아주 뭐 많은 경험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뼛속 깊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야기가 좀 많이 샜는데요. 오늘 장 마감한 거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미국장 분위기는 제가 안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 날에요. 그죠? 금요일 날 마감이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현재 뭐 유럽이나 아시아 같은 경우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같은 경우는 살짝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하락 마감하거나 이랬으면 좀 다들 중요한 자리에 와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었는데 장중에 뭐 바이든의 립 서비스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아시아 같은 경우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그죠 유럽도 강하고요 이런 모습들 보여지고 있다는 거 딱히 뭐 이렇게 지금 어떤 흐름의 변화가 나타난 건 아닙니다. 금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일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약한데 유럽과 아시아는 계속 강한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런 흐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오후에 무슨 일들이 있었냐라는 거를 좀 간단하게 이슈적인 측면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이런 것들이 있었죠. 사실 중간에 이 아시아장 되게 불안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삐끗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쯤 바이든이 뭐 대중 관세를 철폐한다라는 요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시장이 좀 많이 안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좀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여튼 이런 점 때문에 어떤 신흥국 통화 강세, 달러 약세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고 동시에 어떤 신흥국 주식시장도 좋은 모습들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제 지금 이게 증시가 끝나고 나서 나온 소식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마 이게 지금 반응이 지금 이게 지금 시장에 반영됐나 안 됐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직접적으로 막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아무튼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 어떤 전반적인 세계적인 흐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IPEF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쉽게 말해서 중국 떼놓고 일종의 자기네들끼리 동호회, 뭐 동아리 이런 걸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팀 모여라 이런 거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출범이 됐다. 근데 우리 한국 정부가 여기 이제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은 속이 좀 쓰리겠죠. 하여튼 세상 일이 재밌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니 편, 내 편으로 딱딱 갈라져 갖고 싸우고 있죠. 내 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쪽 동맹국들이고, 니 편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이런 국가들이 되겠죠. 자꾸자꾸 세계의 어떤 서로 이 싸우는 분위기가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대중관세를 일부 철폐했다는 내용은 그나마 긍정적일 수 있는데, 증시에.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완전 그렇다고 중국에다 대고 호의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정책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솔직히 미국이 지금 인플레가 워낙 심하니까 야, 중국의 관세라도 좀 일부 낮춰가지고 우리 인플레라도 조금 좀 숨을 틔워야겠다, 물가 안정을 좀 시켜야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죠. 그죠? 이 소식을 가지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바뀌었다, 이건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좀 살펴봤고요. 주식시장 이야기하기 전에 참 한 가지 더 참 재밌는 거 오래간만에 하나 좀 보고 넘어가자면, 이제 루브라 관련된 이야기인데, 러시아, 그죠? 러시아 루브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게 어느덧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맞나 안 맞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안 맞나. 전쟁 때문에 통화 가치가 박살나더니 이제는 너무 강세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알기로 장중에 그 러시아 정부에서 루브라 환율 시장에 개입을 했대요. 이거 루브라 강세가 너무 심각해갖고 이거 경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시장에 개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 강세로 가라, 그만 아래쪽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개입을 했다고 하네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속 루브라는 하락 중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루브라 강세인 거죠. 루브라 강세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정말 재밌는 세상입니다. 이 슈팅의 끝과 끝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솔직히 이 정도쯤에서 반등하는 게 맞았겠죠. 왜냐,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서방 세계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런 게 끝난 것도 아니고 없어진 것도 아니니까, 루브라가 전쟁 직전 정도 왔으면 한 번쯤 더 반등하는 게 옳았을 텐데, 근데 그죠, 이 주식시장, 하여튼 금융시장이라는 게 정말 재미있습니다. 요렇게 진짜 우리의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오히려 초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그 물극필반이죠. 그죠? 너무 극으로 하면 너무 또 극이 되는데, 얘도 또 지금 너무 또 진짜 극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러시아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지금 워낙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 경제 제재를 워낙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논리가 잘 안 맞아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통상적인 신흥국 환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 수출을 하는 국가다, 근데 환율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 수출 물 말아 먹는 거죠. 그죠?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들이 있긴 합니다.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건 오히려 러시아 경제에 더욱더 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워낙 독특한 케이스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신흥국 환율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죠? 일반적인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통화가 약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수출에 좋아지는 거고 수입에 안 좋아지는 거고, 이렇게 통화가 강세가 되면 수입은 좋지만 수출이 물 말아 먹는다.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그 수출 수입 비중을 따져보셔서 환율이 이게 좋은가 안 좋은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오래간만에 이런 걸 보여드렸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여드린 건 아니고요. 세상 일이 이렇게 독특하게 돌아간다, 한번 다 같이 그냥 보고 넘어갔습니다. 저걸로 어떤 교훈을 삼자, 이런 거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고요. 한국 증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잘 가고 있어요. 한국 증시는 강합니다. 역시 왜 강한지는 저도 솔직히 이해는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강해요. 역시나 강한 이유는, 근데 지난 1년 가까이 시장이 좀 하락을 했으니까 강하다라고 보이고, 강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하겠죠. 선반영, 어떤 하락의 선반영, 악재의 선반영, 그런 개념으로 오르는 것 같은데, 하여튼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더 오를 수 있다. 아직
물론 어딘가에 뭐 살짝 저항이 있지만 뭐 그런 저항은 지금 별로 의식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지난번에 요날 갭 하락했죠. 5월 6일 날 이 갭짜리 싹 다 메꿔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니까 반등 더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일단 좀 기다려 보시라는 이야기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보시면 뭐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중바닥형 혹은 뭐 쌍바닥 이런 것들이 지금 완성된 상태입니다. 완성된 상태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 초반에 방금 전에 뭐 강아지 이야기하면서 이래저래 강아지 이야기하면서 이래저래 그 말씀을 드린 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여기다 대고 이거 반등인데 이게 지금 시세가 잘못된구나 이러면서 여기다 대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막 숏포지션을 지금 당장 들이대면 뭐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그죠?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그죠? 코스닥도 잘 오르고 있어요. 코스닥도 잘 오르고 있으니까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다만 이제 어딘가 저항 세팅해 놓으시고 저항 어딘가 오면 뭐 주춤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정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죠. 어떤 이유가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 오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일단 지금 당장은 오르고 있어요. 하락 추세를 극복한 건 아닌데. 근데 예전에도 사실 보시면 이런 사례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는 게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요 구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 6월달부터 해서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빠지고 있죠. 이 구간이요. 근데 이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게 언제냐면 대략적으로 요 구간입니다. 2018년 1월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직전까지 이 구간도 살짝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빠졌는데 혹시나 이러한 반등이 지금 나오려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뭐 듭니다. 근데 뭐 솔직히 이때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니까요. 지금 이제 조만간 6월 달부터 해서 테이퍼링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하면 솔직히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반등하기도 좀 어렵겠죠. 옛날처럼 뭐 무조건 이렇게 진행되기는 어렵겠죠. 아무튼가 이때 당시에도 보면 2018년부터 해갖고 쭉 이렇게 시장이 거의 2년 가까이 자빠지다가 이때 잠깐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때 무슨 일들이 있었냐? 테이퍼링 했죠. 이때 트럼프가 나와서 미중 무역 분쟁 했죠. 이런저런 악재들로 아주 짜불짜불 빠지다가 대차게 별 특별한 것도 없이 반등을 하더니 코로나를 맞아서 경기 침체가 오더라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이런 구간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확실히 이게 투매가 없이 어설프게 시장이 반등을 시도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한번 좀 느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시면 너무나 지금까지 차분하죠. 어떤 투매 이런 건 없었어요. 투매 이런 거 없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짜불짜불 반등을 한다면은 그죠? 더 크게 아마 대차게 죽겠다는 큰 그림에서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일단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거는 생각이 바뀐 건 없습니다.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모든 시세가 끝나는 거는 어떤 뭐 기본적으로 제가 뭐 투자의 밑 베이스에 깔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네. 어떤 뭐 기본적인 뭐 사고방식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약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어디를 잡아드리면 될까 하냐면 저항을 68,300원 정도 요날 시가 잡으면 되겠습니다. 5월 18일 날 시가 보시면 돼요. 68,300원 68,300원에서 지금 일단 저항을 뭐 몇 거래일 동안 누적시킨 겁니다. 뭐 솔직히 몇 거래일 동안 누적시켰냐 몇 번 누적시켰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뭐 엄밀히 따지면은 뭐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그죠? 여기는 봉 두 개 이걸 한 번으로 쳐서 여기 한 번 해서 두 번 시도했는데 일단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다. 두 번째 저항 누적시키고 있다. 거래일 수로 따지면은 요렇게 쳐가지고 한 4거래일째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다. 일단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68,300원 요 자리 말씀드린 거예요. 이 자리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넘어가야 또 계속적인 반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이 자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저항이 누적되면 결국 또 반등은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반등하던 삼성전자에 여기 쌍바닥 만들고 반등 흐름을 이어가던 삼성전자에 일단 제동이 한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봐라 삼성전자가 저렇게 멈추고 비리비리하니까 조만간 코스피는 박살이 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는 뭐 숏 포지션을 인버스를 산다. 이건 아직까지는 그죠? 물론 그렇게 아이디어를 갖고 갈 수는 있지만 그건 좀 제 생각엔 좀 위험할 수 있다. 왜냐?
이 선물은 아직까지 코스피 선물은 아직까지 더 올라가고 싶어 하거든요. 아직까지 뭐 눈에 띄는 어떤 저항을 뭐 누적시킨 거 없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움직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좀 분위기가 좀 꺾이긴 했어요. 일단 저항 누적시켰다. 68,300원 자리에 일단 싸움을 잘 보시고, 이제 뭐예요, 어딘가 붕괴되면, 예를 들어서 뭐 67,600원 이런 자리가 붕괴가 되면 아래로 또 와장창 할 수 있겠죠. 아래로 와장창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여기 있는 대충 직전 저점 한 65,000원 정도까지는 우르르 갈 수 있다 라는 거. 그리고 계속 시장이 아래쪽으로 가려면 65,000원 붕괴시켜야 아래쪽으로 다시 시장이 우르르 쾅쾅 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은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는 일단 멈췄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는 멈추지 않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점검할 건 없고, 하여튼 그래서 뭐 달러 인덱스 조정 등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오늘 바이든의 어떤 그런 립 서비스 덕분에 원하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70원이 이제 중요한 어떤 저항이 됐는데, 그래서 다음번에 재차 상승을 하려고 한다면 70원 자리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 될 겁니다. 하여튼 중요했던 70원 자리를 오늘 붕괴시켰다라는 것은 그래도 조금 앞으로 강세로 좀 더 가거나 뭐 주식시장이 좀 더 오를 수 있지 않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는데, 이게 뭐 추세적으로 지금 꺾이고 죽으려고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잘 조정이 진행 중이다 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200원 초반부터 해서 1290원 혹은 1300원 부근까지 100원 올랐는데, 이 정도 조정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요즘에 이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이 한동안 너무 좋았죠, 그죠? 이런 또 안 좋은 순간이 또 오긴 올 겁니다, 분명히. 새옹지마, 그죠? 언제나 그거 생각하셔야 되겠다.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증시들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건데,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자리가 만약 장대 음봉으로 마감이 됐으면 분위기 싸할 수 있었는데, 이런 건 뭐예요? 여기 있는, 여기 중요한 자리 여기거든요. 27,000이라는 자리를 돌파 착각하겠다고 매물 소화한 겁니다. 이거는요.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바이든의 립 서비스, 뭐 일본과 관련된 그 바이든의 립 서비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다들 지금 강해요. 오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중화권 증시 상해종합도 위태위태했는데 관세이나 그거 덕분에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오면서 더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개기지 마시고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있는 그대로 더 올라갈 수 있다.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홍콩도 그죠? 뭐 물론 홍콩 같은 경우는 조금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뭐 중화권 증시 올라가고 이러면 얘도 올라가겠죠, 아마도. 일단 뭐 이 정도 음봉 나왔다라고 해서 앞으로 죽는다라는 이야기는 못 하는데, 하여튼 근데 얘는 저항이 좀 누적되고 있네요. 얘는 뭐 2660 이런 자리를 빨리 넘어가지 못하면, 여기 빨리 넘어가지 못하면 꺾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전반적으로 뭐 중화권 증시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위안화 같은 것도 보시면 이렇게 강세 흐름 진행되는데 아래꼬리를 지금 좀 달고 있는데, 뭐 일리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 뭐 바이든이 립 서비스 했으니까요. 또 달러 인덱스가 조정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다. 뭐 엄청나게 급격하게 죽고 있는 것 같지만 옛날에 올랐던 걸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가벼운 조정 중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안화의 상승 추세, 그러니까 위안화의 약세 추세죠. 위안화의 약세 추세가 잘 진행되는 와중에 필요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들 여기 혹은 뭐 여기 정도를 붕괴시키는 게 아니면 뭐 딱히 그렇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완전히 붕괴되지만 않으면 여기 어딘가에서 충분히 반등 한번 더 나올 수 있는, 다시 어떤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딱 그런 자리 잠깐 붕괴시켰다 아래 꼬리를 달고 있긴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한 싸움 우리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고, 유럽 증시는 지금도 강하죠, 그죠? 유럽 증시 강합니다. 이건 어떻게 마감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부분 어쨌든 증시 위치가 다 비슷해요. 지금 뭐 아시아나 유럽이나 하여튼 강해요. 어딘가 중요한 저항이 있거든요. 어딘가 중요한 저항을 지금 일단 저항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장 마감하면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저항을 소화하고 있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까진요. 다만 갭상승이 심했으니까 조금 밀리고 있는데, 이거 꼬리 달고 올라올지 어쩔지 모르니까 일단은 뭐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패스하고, 그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달러의 조정 진행되고 있고요.
직전 저점 자리까지 내려왔죠. 그럼 여기 어딘가가 지지력이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붕괴시키면 좀 이제 조정이 좀 더 길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도 뭐 계속 답답한 조정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 뭐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일요일날 말씀드렸던 그런 중요한 그런 자리들은 붕괴시키진 않았고, 하여튼 조정 진행 중이다. 이러니까 주식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금융시장의 구조가 지금 그렇다고요. 달러하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에 발목을 잡았던 건데, 달러하고 금리가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주식시장이 그나마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하여튼 지난 4월 달에 엄청났어요, 움직임들이.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이제 몸살이고 있는 거예요. 다들 이제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다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4월 말 5월 초에 보시다시피 비트코인 같은 게 3만 붕괴시키고, 코스피가 340, 선물 340 붕괴시키고 막 이러면서 중요한 저항들 다 박살내니까, 그죠? 어쨌든 좀 피곤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지지선들을 다 박살내니까 힘을 많이 썼어요. 힘을 많이 썼으니까 피로 회복 혹은 뭐 반등 시도, 어쨌든 뭐 그것도 피로 회복인데, 하여튼 하락에 대한 피로를 회복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 와리가리 하고 있다. 아직까지 뭐 방향성 좀, 어쨌든 아직까지 위험 자산들이 좀 계속 힘을 잘 못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라는 거 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뭐 조금 강한 놈들은 좀 반등하는 거고, 약한 놈들은 이런 식으로 박스권밖에 못 해는 거고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코스피나 삼성전자 같은 거는 그래도 좀 강하니까 이렇게 우상향으로 좀 올라오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같은 애들은 이렇게 박스권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에 무조건 상승 추세, 무조건 하락 추세만 있는 건 아니죠.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어쨌든 뭐 어떤 그런 뭐 쉬어가는 패턴이다, 힘을 누적하는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로 올라가기로 맘먹으면 크게 올라갈 수 있겠고, 아래로 맘먹으면 아래로 크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거는 이 하락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거밖에 못 올라온다라고 해석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더 자연스럽긴 할 겁니다. 왜냐? 하락 추세니까요. 비트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미국장 조금만 이야기하고 마칠 건데, 오늘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 이런 건 일단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미국장 보셔야 될 거는 뭐 지지와 저항 싸움이죠. 또 빡빡한 지지와 저항 싸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위쪽에 저항들이 많아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대략적으로 3920이라는 자리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3920이라는 자리가 일단 어떤 저항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선 돌파 한착 하긴 했는데 지금은 상관이 없고요. 하여튼 지금 저항들이 촘촘히 좀 많이 있어요. 3920 혹은 3960 뭐 이런 자리들이 지금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래 봐야 두 개 합쳐봐야, 그러니까 두 개 차이가 해봐야 그 몇십 포인트 나지 않죠. 뭐 한 40포인트? 이 정도밖에 안 나죠. 어쨌든 굉장히 좁은 범위 내에 저항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려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항이다. 저항이니까 특별한 그게 없으면 올라서기 힘들겠지라는 생각 해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미국 증시는 뭐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 2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켰다, 요거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나스닥이건 S&P건 간에 어디서 저항을 누적시켰냐, 여기 어딘가 지난 몇 거래일간 저항을 누적시켰다,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뭐 밀어붙일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죠. S&P도 그죠? 여기 어딘가에서 지난 2거래일 3거래일간 저항을 누적시켰잖아요.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 아래쪽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극복하기 전까지는 반등시 매도 전략이다. 반등 했는데 이 라인에 걸렸다, 매도 전략. 반등하면 매도 전략,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어떤 결정적으로 막 그런 중요한 자리는 아니니까 웬만하면 큰 돈들은 안 움직이셨으면 좋겠다,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계속된 의견입니다. 빅스 싸움도 잘 보시면 되겠죠. 빅스가 이제 뭐 28, 29 여기 언저리에서 이제 죽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를 싸우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양봉 달고 짜불짜불 올라온다면은, 그죠? 그렇다면 여기 어딘가에 지지력 만들어지면서 위쪽으로 33.4 쪽으로 더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겠죠. 하여튼 뭐 오늘은 뭐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역시 제일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숫자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예를 들어 오늘 빅스가 양봉 달고 상승 전환하거나 이러면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겠다는 거고, 그죠?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겠다는 거고,
오늘 뭐 빅스가 이렇게 음봉 나오면서 쭉 밀려주면 그래도 야 미국도 좀 반등을 시도해보자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죠. 뻔한 이야기입니다. 이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